2월 리포트예요. 2월 리포트는 19년도가 확실히 성적이 안 좋았어요.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년도에는 턴 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지금 21년으로 미뤄진 거예요. 19년도에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통관이라던가 작업 연장, 뭐 코로나 이슈, 이런 이슈에 대한 연간 실적이 부진했대요. 그래서 이설 연간 매출액이 19년도에는 870억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와 있고요. 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LCD 이설에 따른 수주 및 매출 증가가 18년도 호실적을 했기 때문에 18년도의 호실적을 20년도에도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내년으로 미뤄진 거죠. 자, 그리고 소재 부품은 연간 1,000억 원이 예상이 된다. 소재 부품의 국산화 수혜 및, 그렇죠, 여기서도 국산화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과 경쟁사 딱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왜 뜨게 됐냐면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너네들한테 이 재료 안 줄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일본산에 대해서 90%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분할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자 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YMC도 이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 그래서 매출액은 18년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2배 이상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설 분야는 해체라던가 운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년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설이 시작되는 1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설이 시작되면은 뭐 나눠서 매출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YMC는 LCD 관련주인데 이설 작업 같은 경우에는 LCD예요. LCD인데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OLED도 들어가요. OLED 소재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얘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쪽이 36%. 근데 이거는 꾸준히 영업이익이 꾸준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3분기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근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설이 한번 들어가면은 그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설도 역시 LCD에 대한 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LCD 이설은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신규 대형 디스플레이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LCD예요. 이설 작업은 LCD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월 리포트를 볼게요. 7월 리포트를 보니까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설비에서 이설 전문 업체. 정말 저도 이거 좋아하고 저희 스승님도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국내 유일이에요. 국내 유일의 디스플레이 설비. 야, 요거 좋다. 그러니까 이설에서는 국내 유일이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아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스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기부터 먼저 보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그게 유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이다. 이설부터 시작이다. 이설 레퍼런스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력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했죠. 거기서 LCD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LCD 사업이 철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의 수주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설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때인가 아마 삼성에서 중국의 LCD 공장을 뺀다. 삼성은 빼는데 LG는 남아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거기 있는 자리를 중국 회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이설 작업이 역시나 YMC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L8 라인 같은 경우만 딱 봤었을 때는 3년 동안에 2,000원에서 3,000억 원의 매출 체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L8이 면적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 면적이 2.8배 정도 넓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3년 납기를 가정했었을 때는 YOY 대비해서 89.5%, 영업이익은 133%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리포트는 이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사들을 한번 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해서 8세대 LCD 라인에서 8세대 LCD 라인에 들어갈 건데 이게 YMC라는 설이 많아요. 이게 확정은 아닌데 YMC가 될 것이다. 거의 90%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물산은 이제 8세대 이후 생산 라인 매각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9월 24일 1차 매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배고프다고 치킨 치킨 시키면서 치킨 드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8세대 생산 설비 매각 관련해서 YMC의 인력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여기에 관련된 인력들이 YMC 인력이었다. 그러니까 YMC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LCD입니다. OLED 아니고요. LCD, 이설, 해체, 물류, 조립 등의 수주를 하면서 기술력을 예전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분명히 YMC를 계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2016년도에 4,400억 원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아, 그러게요. 저도 밥을 안 먹었네요. 제가 이거 한다고. 나 이거 자료 만드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올해 수주 계약이 여기 4,400억 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전망이긴 한데, 나중에 또 여기에 따른 공시라던가 아니면 리포트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지만, 지금은 좀 지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꼭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9월 2일 날 기사를 발췌한 건데요. YMC는 국산화 수혜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겟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동사가 각각 경쟁 중인데, 안정적인 수급에 따른 수율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일본 거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일본이 만약에 우리는 안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한 점유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거는 없어지고 국산화 수혜로 인해서 매출액이 900억 원과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예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20년도 말까지 LCD 공장 전체 셧다운이 완료가 되었고 이설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게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될 것이다. 그건 21년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우리 황금이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슈를 딱 보고 이거 뭐 확정 공시 나온 거 아니야? 와, 이거 좋은 이슈 아니야? 그렇죠, 중국 맞아요. 황금이님 말씀하신 중국, 요건 중국입니다. 예, 다 중국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 이게 지금 아래 잘렸구나. 이게 아래 잘리긴 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래 잘리기는 했는데 이거 중국이에요. 네, 중국인데, 이게 원래는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 12월 22일까지 종료일이 끝났어요. 31일이던 22일이던 여기에 따른 모멘텀은 이제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또 이어질 것인가, 요거를 또 우리가 기출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할게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있고, 그리고 이설 작업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다. 그 라이벌 구도에서 지금 이제 국산화에 대해서 YMC를 더 늘리기 위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21년 삼성과 중국의 이설, 요거는 기대해 볼 만하다. 21년도에 우리가 그래서 공시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1년도에 삼성이 어떻게 뭐 계약을 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떻다, 뭐 몇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계약이 딱 터지고 나면은 물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저점에서 단가를 낮춰야겠다,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차라리 이거 그냥 많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빼가지고 다른 거 좋은 걸로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터지면 난 그때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략을 세워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냥 들고 가야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너무 여러분들께서 걱정할 만큼의 그런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코로나 여파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설 작업이 조금 밀려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화가 이뤄지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체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리포트들을 보면은 여기 보여져 있는 것처럼 그 LCD에 대한 LCD,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치가 다 나와 있거든요. 추세도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 계약이 됐어.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이 너무나도 좋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뿜어져 나올 것 같다
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자료가 너무 없어요. 막 자료가 너무 많으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직은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뜻 제가 막 여러분들 이 자료 보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자공시에 알람을 킬 수 있는 그런 어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HTS라던가 MTS 같은 경우에는 알람 설정 기능이 있어요. 공시가 뜨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띵동띵동 이렇게 알람이 오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그 체크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업황을 보니까 1분기 때는 조금 별론데 2분기 때 업황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LC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그 표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예상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2분기 때라고 감히 그냥 전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업황이 그때가 좋아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좀 1분기 끝날 때쯤, 2분기 시작 때쯤 요때 이제 계약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이설 작업 지원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멘텀을 확인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끝냈고요. 자, 요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 끄적여 본 게 있습니다.